안녕하십니까, 김사주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뭔가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지금 이 방송부터 함께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정말 실전사주를 어떤 식으로 이론을 익혀야 되고 어떻게 그 이론을 다시 실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1강입니다. 우선 명리라는 건 명을 다루는 걸 얘기를 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할게요. 아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리의 기원 같은 경우, 명리 그럼 뭐예요? 명리는 종교와는 아예 무관해요.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 시대의 명리를 보면은 이제 민속학이 많이 들어가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명리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삼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명리라는 건 힘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명을 다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리가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명리는 처음에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대충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되려나요? 주나라 때도 나온 걸로 그런 고서에서 뭐 예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제자백가 시대, 춘추전국 시대에 뭐 나왔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뭔가를 좀 집대성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좀 있습니다. 자평이라는 말인데 서자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당에서 송으로 넘어갈 시대죠. 당송 시대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800년 정도 되려나요? 뭐 BC라고 그러죠? BC 800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자평 명리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명리가 아니라 자평 명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12성으로 분리한 이제 이허준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당 때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명리가 이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인적인 삶과 우주의 어떤 힘을 이용하는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고려 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 때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퍼졌던 시기는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의 명리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성리학의 시대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학문의 시대인데, 낮에는 성리학, 밤에는 명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특히 왕실에서도 이 명리를 따로 다루는 부서가 존재했습니다. 고종 때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없앱니다. 명리는 굉장히 우리한테 되게 친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걸 무속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좀 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달력을 쓰는 것도 명리고요. 월화수목 금토일도 명리고요. 태극기 자체도 건공감리 명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태극 음향도 명리고요. 모든 실생활의 모든 것이 명리가 너무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빠른 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원래 우리가 옛날 또래 친구를 끊을 때요, 입춘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습니다. 명리적으로. 원래 우리나라 그렇게 나이를 계산했어요. 입춘으로 내가 한 살을 먹는 거예요. 설날이 아니고요. 떡국 한 그릇 먹는다고 나이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의 입학 시기도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하게 잡아놨던 겁니다. 이제 3월 초쯤 해서 입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방학하고 뭐 이렇게 잡아서 그 밑으로 이제 끊었던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양력을 많이 쓰고 서양 쪽으로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막 하니까 이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달갑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약간의 어떤 원리적인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규합해서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군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육효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점괘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장연한 말들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몰랐던 부분들은 내가 많이 이해해 주니까 아홉수도 다 틀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적인 아홉수의 차이도 다 존재합니다. 나는 2거든요. 2라는 수, 끝자리 2라는 수의 대운이 바뀝니다. 여러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다 틀려요. 근데 뭐 자기들이 이제 모여서 3, 3, 5 모여갖고 우리 아홉수잖아! 막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명리를 굉장히 왜곡하는 것들, 무속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왜곡하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자, 명을 다룬다. 명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문을 최대한 쓰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와 함께 몇 달 후면 바로 실전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다가는요 굉장히 실전 사주 분석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양오행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끝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확실하게 예습과 복습을 해주십시오. 자, 우주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뭔가 빛이 생기고 빅뱅이 시작합니다. 이게 우주 힘입니다. 우주 힘. 그러면은 우리가 음양이라는 것도 우주의 운동이라는 것도 모든 것들은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운동한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사회에 명리를 만들었다는 과학자들이 아마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쓴 동양학이다 보니까 목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 이 우주의 힘을, 우주를 구성하는 힘을, 우주의 운동의 힘을 5가지로 분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이름 붙인 거예요. 목은 그냥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쉽게 가겠습니다. 천간의 우주의 힘은 순수합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면 우주의 힘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힘이에요. 화는 팽창입니다. 토는 전환이고요. 금은 결과입니다. 수는 잠복입니다. 어떠한 힘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빵! 그 다음에 팽창하죠. 후! 전환됩니다. 어떤 걸로? 결과물로. 그 결과물이 다시 어떻게? 운동을 하기 위해 시작하는 힘을 모으기 위한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행이에요. 뭐 없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막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걸 하려면 음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치라고 하는 건데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냐? 나온 것이 있으면 들어간 것이 있고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온 것이 있다. 항상 우주는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균형. 그렇죠. 저울, 양팔 저울은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팔 저울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심점을 찾아서 무게를 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주도 똑같습니다.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목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 곳이로 나온 곳이다, 나온 곳이 들어간 뭐 이런 말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음양. 끝났죠? 이거 오행. 붙여서 음양오행.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이라는 거는 플러스 양목이라고 하는 힘을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간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간목.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의 힘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을목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화의 힘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병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의 화를 뭐라고 할까? 정화라 했어요. 이거는 한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글로 쓰면 나 욕먹어요. 이게 항상 정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정화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토라는 힘은 이제 양토의 힘을 무토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음토를 기토라 했고요. 금을 경금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액을 신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 힘을 임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수의 힘을 개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건 어떤 목적과 의무, 첨가는 순수하다. 그래서 첨가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빵! 힘의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쓰고 여기다 쓰기가 좀 지우니까 요거 좀 빨리, 이거 어려워요? 목, 화, 토, 금, 수. 이제 여기서 이제 오행. 그 다음에 음양이 플러스가 되니까 음금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도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예요. 간목, 을목, 그다음에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전사주로 가는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천간의 힘은 순수하다. 어떤 목적과 이유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목의 힘은 시작이다. 화의 힘은 팽창이다. 토의 힘은 전환이다. 금의 힘은 결과다. 수의 힘은 잠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음목과 양목이 나눠지고 음양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양 오행이죠. 자, 불과 저와 함께 하면 몇 개월 안에 바로 실전사주를 풀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풉니다. 김사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힘을 쓰니까 양목을 이제 간목이라고 했고요.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십천간. 10가지의 하늘의 힘이 존재한다.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일간론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봐서 내가 할게요. 일간론은 조금 설명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봐서 합시다. 자, 간목 있고 을목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다시 쓸게요. 목의 힘이죠. 화의 힘입니다. 전환의 힘, 토의 힘입니다. 결과물의 힘, 금의 힘입니다. 잠복, 수식기, 이게 수의 힘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양의 힘이고, 음의 힘이고, 양의 힘이고, 음의 힘이고, 양의 힘이고, 음의 힘이고, 양의 힘이고, 음의 힘이고, 양의 힘이고, 음의 힘이죠. 자, 주어. 여기서 실전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시작. 이거 금방 지금 다 외우잖아요. 이거 뭐 한자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요. 시작하는 힘이다, 팽창이다, 전환이다, 결과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잠복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다 되잖아요. 자, 여기서 힘의 방향 중요한데 실전사주에서 주목. 자, 양목은요 힘의 방향을 수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식하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아, 양간이라는 거는, 양간이라는 거는 항상 힘의 방향이 수직으로 세우는 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시작한다.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하는데 이 모양새가 이 간목이라는 건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양은 위로 쓰는 거예요. 힘을. 그럼 음은요, 옆으로 씁니다. 자, 그럼 병화는요, 병화 팽창은요, 이게 수직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수직으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화는요, 옆으로 쓰는 겁니다. 자, 무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도 전환이지만 마찬가지예요. 힘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자, 다 썼어요. 힘의 방향을 본 겁니다. 아, 이걸 실전사주에서 어떻게 써요? 조금 명리 조금 아시는 분들, 중도에 포기했던 분들 다시 갑시다, 저랑. 자, 힘의 방향에서 그럼 이거 실전사주 어떻게 쓰냐? 그러면 간목과 을목을 똑같이 목의 힘이라고 봤을 때 시작하는 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힘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럼 간목이 사주 천간에 하나라도 있다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
수직으로 힘을 쓰니까 얘를 그림을 잘 생각해봐요. 그냥 스파크 같은 겁니다. 스파크.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위로 빵 터지는 거예요. 얘는요.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시작한 방향이 틀려요. 힘의 방향 자체가. 음간과 양간의 힘의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요거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명에다 대입을 시키면 실전적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요거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주에 이런 힘들이 우주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순간에도요. 계속 우주적 힘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힘의 방향까지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우주가 있어, 우주. 그럼 우주 안에 이거를 이제 김일중 신사주에서 이제 종속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종속관계. 나중에 종속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종속관계가 우주가 제일 크죠. 우주 안에 이게 우주죠, 이게. 잘 지우겠습니다. 우주 안에 행성들이 막 있어. 태양도 있고 막 있어. 우리가 지구죠, 지구. 우주적 힘들이 지구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지구에 계속 순환적인 힘을 가합니다. 천간의 힘이 계속 들어오죠. 그럼 지구의 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구의 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우주는 이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종속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힘은 이 십천간이 전부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제 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주의 힘이 와서 지구에 와서 변질이 됩니다. 변질. 참 쏙 재밌네, 이거. 변질. 그래서 지지의 힘은요, 변질 에너지다. 변질 에너지입니다. 왜요? 지구 안에 와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회전도 하고 대류도 만들고 바다도 있고 찬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으니까 이 우주의 힘들이 순수하게 작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안에서의 우주 힘을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변질 에너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지라고 안 하고 변질 에너지라고 막 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우주 힘 안에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 힘들이 왔어. 지구로 왔어. 그러면은 목이 되겠죠. 목은 목의 힘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목은 목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목은 우선 넘어갈게요. 우선 몰라도 돼요, 지금요. 무슨 말이냐?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아요. 이렇게 23.5도 기울어서 이제 자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수 에너지들이 왔을 때, 이 지구에 왔을 때 변질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자기들이 변질됐지만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와 습도 때문에, 사계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형성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열과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을 개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을 개선하다 보니까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사계절. 시작하는 힘인데 얘가 뭔가 좀 이상해. 천간에 감목 가는 힘이 좀 틀려. 변질됐다. 어떻게 변했느냐? 자, 주목! 천간의 힘은 순수하지만 지지의 힘은 변질됐기 때문에 항상 목적과 의도를 갖습니다. 자,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실전사주에서 그대로 씁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져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게 자, 천간의 힘은 아무 이유 없이 감목은 빵빵 터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지의 임목과 묘목도 시작하고 빵빵 터지긴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굿. 이해하셨나요? 명리 조금 하신 분들, 중도하차 하신 분들 이해가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행 분석을 먼저 하고 십성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초보자들이 이 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오행 분석을 할 때 이 지지의 12지지는 항상 목적과 의도를 갖는다. 그거를 한자로 쓴 게 바로 지장간이라는 놈입니다. 지장간 뭐예요? 속에 묻었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변질됐으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음흉해. 얘네들이 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 내가 시작인데 얘 간목은 그냥 시키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인목은 이 양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목인데 얘도 이제 심은 방향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수직의 힘으로. 그런데 뭔가 얘는 시작하는데 얘는 시작했다 안 했다 시작했다 안 했다 이래 지 멋대로. 그죠? 뭐 이상해. 뭐 시작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지 멋대로야.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지장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계절이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시작할 때가 있어. 아무 때나는 안 해. 근데 나는 간목처럼 목이라는 거야. 시작하는 놈이니까. 바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무속적인 게 있었나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 자전 때문에 생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이 인목이라는 놈이 이제 지장간을 가져요. 지장간은 이제 따로 시간 해서 다시 하겠지만 우선은 쓰겠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쓰지 말까? 쓸까요? 이거는 이게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지장간이 이렇다는 거야. 왜냐면은 또 머리 폭발된다고.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됩니다. 김현중 시사진은 정말 쉽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화의 힘입니다. 그 지장간 이렇게 쓰게 돼요. 지장간이라는 놈이 있다. 그 화의 힘은 이제 천간의 순수한 힘이 병화와 정화의 순수한 힘이 이제 지구로 왔을 때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렇게 사화, 오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는 전환이니까 자, 요건 좀 넘어갈게요. 왜 우주는 크게 우주적 힘으로 보면 이 토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놈들이 양의 힘입니다. 또 이쪽에 있는 놈들이 음의 힘이에요. 크게. 자, 아주 중요하진 않으니까 실전에서는요. 우선 그렇게만 알아둡니다. 사화, 오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금은 어떻게 변질됐느냐? 신금, 유금 이렇게 있습니다.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수의 임수와 계수는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해수, 자수 안 보이나? 해수, 자수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 보면은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토는 어떻게 돼요? 토는 변질이 되는데 우주에는 크게 음양만 구별해주고 전환만 해주면 되는데 지구라는 데 변질해서 보니까 얘가 온도가 4번 틀려. 습도와 온도가 4번 틀려. 그러니까 전환을 4번을 해줘야 돼요. 전환을 4번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요 사이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힘이다 보니까 여기에 토, 여기에 토, 여기에 토, 여기에 토. 그러니까 토가 원래 2개면 되는데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토는 4개입니다. 지지토는 4개.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부르고 이 지지를 12지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이 토까지 변하는 것까지 12지지까지. 자, 되게 중요한 거 했어요. 아까 내가 주먹 했던 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하면은 천간은 순수한 아이고 지지는 까지네라고. 물들었다고. 자, 인, 묘. 자, 인묘. 목에서 화로 넘어가지 않고 항상 토를 거쳐서 넘어가죠. 지지는요. 진. 그러면 이제 여름이라고 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여름. 병화와 정화는 어떻게 변질됐다고 했죠? 사, 오로 변질됐죠. 사화, 오화, 미토. 자, 그리고 이제 경금과 신금이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신, 유, 술 이렇게 해서 변질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임수와 계수는 어떻게 변질됐느냐? 해, 자, 미안다, 축, 칸이 모자라요. 이렇게 해서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네 가지로 다 보여요? 네 가지로 이제 변질 토가 이제 두 개에서 네 가지로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지지다. 자, 그럼 힘의 방향은 당연하죠. 이거야. 아까 했잖아요. 이거 플라 마이너스 플라 마이너스 플라 마이너스 플라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으로 힘을 씁니다. 실전 사전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수직, 수평 꼭 기억하십시오. 자, 토가 그러면 전환이니까, 전환의 힘이니까 이렇게 네 군데로 이제 결과됐다. 그럼 이거를 항상 읽을 때도 임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축토 이렇게 읽는 습관을 꼭 들여주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명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또 공부 잘 안 합니다. 다음 방송까지 이거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같이 수업하기. 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지장간이라는 거를 변질된 에너지다. 변태 에너지다. 까졌다. 사계절.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면 겁내지 마세요. 뭐 이거 전체 다 해봤자 한자 몇 개밖에 안 돼요. 22개. 22개 갖고만 할 거예요, 저는. 22개 한자 갖고만 할 겁니다. 뭐 한자 막 잘 쓰고 막 하면 유식할까요? 실전 사주 잘 풀까요? 못 풀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